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첫 번째 사설에서 정권교체 바란다는 신년 여론, 문, 4년에 대한 민심평가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물론 현 정권에 대한 당연한 평가이죠.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 보수 정치 세력 내에서 권력이 시계추처럼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를 바꿔봤는데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심판이 그러면은 지난 정권에 대한 그런 신뢰가 높아졌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고 노동자 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의 인식 때문에 현 권력을 잡고 있는 쪽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이고,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현 정권이 사회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 집권 여당이 다시 지지할 수 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 왜 대통령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해야 되는 것이죠? 수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형을 살고 나왔거나 또 집행정지 되었거나 또 집행유예 상태에 있거나 또 그대로 전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직 대통령만 사면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정치적으로 사면받고 그렇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사면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것인가요? 이거야말로 불평등한 것이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불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해 성장률 세계 하위권, 백신 접종 늦어지면 또 역성장 불가피하다. 이제 내년에 세계 평균 5.2% 성장이 예상되는데 한국은 3% 안팎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백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4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 기조가 문제다, 이렇게 또 똑같은 이제 논리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한 번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집단 면역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독감도 매년 예방주사를 맞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계속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이게 계속 퍼지게 될 경우에 결국은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공공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병상이라든가 의료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립하느냐,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기업 반시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논리입니다. 지금 기업과 시장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형식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국가 권력,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 글로벌 기업의 하위 행정기구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와 이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흰소의 해를 코로나 탈출 원년으로 만들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방역 전략 재정비하고 신뢰 회복해야 한다, 요양병 희생 줄이고 백신 공급 점검 필요하다, 박전고투 의료진 응원 국민도 심결전해야 한다, 이런 이제 덕담 같은 사설을 냈는데요. 이게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료제도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이 엄청난 코로나 재난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병상도 없고
의료진도 없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의사,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가 그래서 총동원력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난관이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양원의 문제 심각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이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맡겨져 있습니다. 민간의 돈벌이 수단을 전락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고 환자들이 좁은 공간이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확산되는 전염병이 확산되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도소도 마찬가지였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양원을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화해야 합니다.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격을 넓히고 한 방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침상을 줄이고 그래서 정말 이 대규모 전염 확산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를 그대로 두고 이것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첫 번째 사설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국격과 국민통합 위에 논의할 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사면받지 못해서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과 부정으로 감옥에 가기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격은 사면 안 해줘서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격을 떨어뜨린 당사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두 번째 사설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앞둔 새해 한미동맹 강화 수돌라는 미니 이제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동맹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50.2%로 가장 많았고 남북 관계 보고는 17.5%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대비를 했는데요. 이거 직접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50.2%라면 나머지 50%의 국민들은 이 종속적인 한미동맹만 계속 강화할 것이 아니고 주변 강대국과 다변화 외교를 펼쳐야 하고 특히 우리가 종속적인 미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종속적인 외교가 아니라 자주적 외교,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 외교도 펼쳐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비등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남북관계 보고는 뭐 10.5%밖에 안 된다라는 이 수치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입법 시한 넘겨 낙태죄 공백 상태 만든 국회 무책임, 정부안대로 낙태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아니면 여성계 주장대로 전면 폐지할지 이게 지금 작년 12월 말일까지 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되든 정부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의 몸의 자기 결정권, 여성 스스로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입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 사설입니다. 첫 번째 일상 대책 후식 집단은 모두의 소망 이루려면 구멍난 K방역 자화자찬 말고 실상 솔직히 알려 신뢰 찾아야 한다. 쉽게 당연한 말입니다. 정부가 너무 K방역에 매몰되어 가지고 지금같이 악화되는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이제 백신도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뭐 정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또 현재 다급하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백신 한 번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맞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매년 맞듯이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백신이 듣지 않는 변종이 생기면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방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감기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이 감기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불가피하고 중환자가 발생하는 것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냐, 치료를 하기 위한 병상이 있느냐,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느냐, 이걸 위한 공공의료제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배수진 치지 않은 한 백신 한 번 맞았다고 이것이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제정책 그대로 간다 메시지 던진 청와대 정책실장 재신임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재신임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 코로나 대책 과정에서 조정 역할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별 대책이 없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두고 이걸 뭐 규제를 한다든지 어떻게 막아본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박판을 그대로 두고 정직하게 도박해라. 이런 것이 지금 가능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반대 진영은 계속 정부를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면서 공급을 늘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비현실적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강남에 그야말로 재개발 지역, 고가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늘렸다고 합시다. 평당 1억 가는 아파트를 서민들이 무슨 수로 집을 살 수 있으며 전세마도 강남에 10억, 15억, 20억 가는 이런 전세를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공급을 늘려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으로는 안 되고 주거정책, 주택정책, 1가구 1주택 정책 이것을 정부 책임화에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헌법이 개정되면 더 좋겠지만 헌법이 개정되는 상황이 뭐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정책, 주거정책을 위한 뭐 그것이 제대로 된 기본법이 됐던 법제도를 완비하고 정부가 집을 책임진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도시에서 자기 집 가진 가구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상조 정치실장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장, 수출, 일자리, 기저효과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제목을 사설해서 정부가 세계 경제 성장을 3% 이상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 데 대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한국 경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 상황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통한 성장, 6, 7% 성장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겨우 3% 뭐 이런 거고 부동산 경기 부양 같은 정책을 펴지 않으면 사실은 뭐 제로 성장에 가까운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 코로나 재난이 겹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 통한 성장론 이것만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제 구조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사회 구조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성장론에서 벗어나서 정말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이런 데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거기에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된다. 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재난까지 겹치니까 더 일자리가 축소된 것이죠. 그런데 뭐 52시간이다 뭐 그것도 안 된다 뭐 68시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시간을 30시간 이하로 축소하고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자영업이 굉장히 거의 뭐 도산 직전인데 그런데 자영업자 수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줄여야 합니다. 뭐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들에게 지원해서 소비를 늘려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일자리가 없어서 빚을 내서라도 대출받아서 자영업을 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재난이 겹쳤을 때 그 자영업자에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영업하는 사람들과 자기 건물 없이 높은 임대료를 내고 대출받아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노동시간을 30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기업인 출신 유영민 비서실장의 그는 기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폐기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 재벌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재벌 일족들의 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을 옥죄다, 반기업이다, 뭐 반기업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옥죄는 결과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옥죄는 겁니다. 연간 2,400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1,000만 명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연말 되면 계약 해지당해서 해고당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동자 서민을 옥죄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기업을 옥죄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낙연의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국민 통합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매일경제 신문의 사설인데요. 적극적 지지자, 그 감옥에 있는 대통령 지지자 빼고 도대체 국민 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양진영이 갈라져서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사면 했는데 왜 그런 결과? 그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의 대선 가도 유련 국면을 만들려고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이렇게 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빈부격차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져서 이 사회 혼란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통합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백신 접종 속도 1위 이스라엘 미리 연구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미국은 0.64% 백신을 맞췄고 이스라엘은 8.5%에 달한다. 이제 이스라엘 연구해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집단 면역의 상황으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보면 집단 면역이 한 70%는 가야지만 집단 면역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8.5% 백신 접종했다고 뭐 이스라엘 연구하라 뭐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백신 들어와야 뭐 접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그걸 연구한다고 이스라엘 연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뭐 백신 접종 한 번만으로도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독감 접종처럼 코로나가 이제 일반 감기로 안착이 되면 정착이 돼버리면 계속 독감 접종처럼 독감 예방주사처럼 계속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백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감기는 불가피하게 감기가 걸린다. 인류 역사에서 감기가 안 걸린지 감기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 바이러스 형태만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치료하기 위한 병상과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과 치료하기 위한 시설과 치료하기 위한 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첫 번째 사설 여당 대표의 첫 메시지 이 박 사면은 부적절하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 부적절하다 라고 이제 사설 뽑았는데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잘못인 것이죠. 대선이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당 대표가 사면을 제기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불법 부정 저지로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 사면 안에서 지금 사회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끝내 외면한 LG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LG 계열사인 건물관리업체가 하청을 준 청소용역업체가 지금 12월 말에 계약을 해지했는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겨레가요. 근데 이건 너무 유화적인 입장입니다. 온갖 특혜와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재벌이 그 빌딩 LG 상도의 빌딩 그 청소 뭐 10년씩 5년 10년 이렇게 온 여성 청소 노동자들 다 나이들도 많으시고 상당수가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꾸려가는 사람들인데
이거 계약 해지, 말이 계약 해지이지 해고했잖아요. 그리고 로비 농성하고 있는데 식사 반입도 막 막고 용역 깡패 동원하고 경찰은 경고 방송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치졸하게 대응한다는 거 이런 재벌을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을 해체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청주 용역업체 이 LG 계열사가 하청을 이 청소 용역업체 하청을 줬는데 이 계열사 청소 용역업체 용역을 하청 준 이 계열사가 이 LG 재벌 회장의 뭐 고모 뭐 친인척이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 정말 최저임금 여성 청소 노동자들 이 착취해가지고 재벌이 이게 거대한 빌딩을 만들고 이렇게 부를 쌓고 이렇게 부도덕했어야 이런 재벌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특수집단은 허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수집단, 이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이런 집단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LG 대기업을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죠. 족벌체제, 족벌경영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늑장 대체 수용자 보복까지 법무부 왜 이러나 한겨레가 굉장히 법무부 정부를 비판했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감옥 이 교도소에서 뭐 1000명 가까운 이 확진자가 발생한다. 이게 뭐 정말 심각한 문제죠.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말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추미애 장관 뭐 이미 다른 차기 법무장 후보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임기가 거의 끝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검찰개혁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내쫓으려는 노력 10분의 1만 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를 단죄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놓고 그것을 위한 제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내세워가지고 1년 동안 난리법석을 떨다가 자기 부처가 법무부가 주관해야 할 이 교도소의 확진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또 이 확진된 환자들을 전국의 교도소로 다 이송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지급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책임 물어야 합니다. 법적 책임 물어야 합니다. 직무유기 죄를 물어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이어지는 백신 확보, 이젠 조기 공급 접종 계획 수립 힘써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앞에도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한 번 접종만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접종할 것이냐, 또 어떻게 백신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죠. 계속 그러면 해외 제약회사 비싼 백신을 들어올 것이냐, 국내에서 백신 개발을 하기 위한 투자나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공공의료제도가 절실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 음압병상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음압병상 거의 안 늘어났잖아요. 도대체 그때 사망한 인원과 지금 사망한 인원을 비교하면은 정말 지금 정부 탄핵감이에요.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도 공공 의료 예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명분도 통합 효과도 없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뭐 반성을 하면 뭐 일본이 한 번도 침략 안 되면서 계속 반성하잖아요. 그들은 말로만 통소의 염이다 뭐다 뭐 무슨 그 말장난 하는 거예요. 뭐 반성하는 걸 뭐 속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사면 받기 위해서 그냥 그럴듯하게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몇 자 써서 반성했다고 하면 반성이 되는 건가요? 전두환, 노태우 뭐 반성한 건가요? 예. 근데 묻고 싶은 것은 왜 전직 대통령만 사면하냐는 거죠. 대통령 구속이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왜 구속됐습니까? 불법 부정했기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불법 부정한 대통령 많이 구속됩니다. 뭐 국격이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것은 대려 국격을 세우는 것이죠. 대통령도 불법 부정하면 구속될 수 있다. 그것이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지. 불법 부정한 대통령 그냥 사면해준다? 대통령이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재미를 살려서 사면해준다? 그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2021년이 주거안정을 획기적 전개되어야 할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대안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경향신문도 부동산 정책을 현재 부동산 정책 그대로 두고는 불가능합니다. 주택 주거 정책으로 전환하는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정말 정부 여당이 그동안 검찰개혁 그 열정처럼 주택개혁, 주거개혁에 온짐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참 기대하기 어렵죠. 장관, 국회의원, 뭐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엄청난 고가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뭐 집 없는 사람들의 서민들의 전월세 전전하면서 새로운 계약 때마다 전세금 마련, 월세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일반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이런 법과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정책을 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